어머니, 이게 뭡니까? 준호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나온 낡은 종이.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수석 입학. 김영희. 엄마가 의대를 50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온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가 배우지 못한 줄 알았다. 가난해서 기회가 없어서 청소부가 된 줄 알았다. 준호야.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다. 엄마는 의사가 될 수도 있었단다. 그럼 왜 평생 청소부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때문이었어. 그 한마디에 준호의 세상이 무너졌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73세의 어머니 영희는 일주일 전 청소일을 하다 쓰러졌다.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만두시라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대기업 임원인 자신이 충분히 모실 수 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일을 고집했다. 준호야. 병실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어머니, 이제 일 그만두셔야죠. 제가 모실게요. 편하게 쉬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괜찮아. 일하는 게 좋단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저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젠 좀 쉬셔야죠.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야, 엄마 방에 있는 낡은 가방 좀 가져다 줄래? 가방요? 응, 서랍장 밑에 있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머니가 평생 살던 작은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집, 좁고 낡았지만 준호가 자란 곳이었다. 서랍장을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밑바닥에 먼지 쌓인 낡은 가방이 있었다. 이게 뭐지? 가방을 열자 노란 종이들이 나왔다. 준호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이 커졌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 1973년. 김영희. 수석 입학. 이게 무슨? 손이 떨렸다.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의대 성적표, 학생증, 그리고 자퇴서. 1975년 3월. 가정 형편상 자퇴함. 준호는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서울대 의대생이었다고? 평생 청소부로 살았던 어머니가 대체 왜? 가방 안에서 낡은 일기장이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1975년 2월 15일. 당신이 떠났습니다. 2살 준호를 남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위해선 살아야겠죠. 1975년 3월 1일. 오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준호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의사의 꿈. 접어야겠죠. 괜찮습니다. 준호가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준호는 가방을 들고 병실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대체 뭡니까?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준호가 든 합격 통지서를 보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 그걸 찾았구나. 어머니가 서울대 의대를 다니셨다고요? 그것도 수석으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평생 동안.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필요 없었단다. 필요 없다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의사가 되실 수 있었잖아요. 왜 그만두신 겁니까?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내가 2살 때였어.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엄마는 의대 2학년이었어. 공부하느라 너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 내가 고열로 쓰러졌다고. 엄마는 시험 중이었어. 준호는 숨을 멈췄다. 시험을 포기하고 달려갔지. 내가 너무 아파 보였어. 작은 몸으로 끙끙 앓는 모습을 보는데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옆에 없어서 그런 거구나. 깨달았어. 이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하다고. 어머니, 의사가 되는 건 나중에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엄마 손길 필요한 건 지금뿐이었단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신 겁니까? 응.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힘들었지. 꿈을 포기한다는 게. 하지만 너를 보면 어머니가 준호를 바라봤다. 하나도 후회 안 됐어. 내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 학교 다니는 모습, 대학 가는 모습, 그걸 보는 게 엄마한텐 더 큰 행복이었단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청소부인 줄만 알았어요. 배우지 못해서,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사신 줄. 괜찮아. 어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하지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희생이 너무 컸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준호의 눈물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 준호는 합격 통지서를 건넸다. 수진은 그걸 보고 눈이 커졌다. 이게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서울대 의대생이셨어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만 생각했었다.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엄마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준호는 알았다. 어머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50년의 희생을.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다. 1976년 4월. 오늘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유치원비를 내야 해서 손이 거칠어지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1980년 9월.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를 잘한대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1995년 3월.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는 아니지만 좋은 학교입니다. 제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준호가 이뤄줄 거예요. 한 줄 한 줄이 칼이 되어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여보. 아내 수진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 학교 행사 때마다 안 오시길 바랐어. 친구들이 우리 엄마 청소부라는 걸 알까봐. 대학 졸업식 때 어머니가 오셨을 때도 그랬어. 다른 학부모들은 다 정장 입고 왔는데 어머니만 낡은 옷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머니를 피했어. 사진도 안 찍었어. 그게 평생 날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분인데. 수지는 남편을 안아줬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입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다. 의대 교수님이요? 네. 김영애 씨 소식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영애 씨는 제 제자였습니다. 아니,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죠. 준호는 숨을 멈췄다. 교수님, 혹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1시간 후 76세의 최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다. 흰 머리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영희. 최 교수는 병상의 영희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교수님.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최 교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자네 소식을 우연히 들었네. 병원에 있다고. 최 교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 50년 만이군. 네. 교수님.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셨습니까?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었지. 영희는 천재였어. 1973년 입학 당시 전국 수석이었네. 의대 2년 동안 전 과목 수석. 교수들이 모두 주목하던 학생이었어. 최 교수는 영희를 바라봤다. 우리 모두 영희가 대한민국 의학계를 이끌 거라 믿었지. 그런데 제가 그만뒀죠.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자네가 자퇴서를 냈을 때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아나? 최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학하라고, 1년만 쉬었다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얼마나 설득했는지.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니야. 자네 선택을 존중했어. 하지만 최 교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걸 보게. 사진 속엔 젊은 영희가 있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어머니?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너무 밝았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의대 1학년 때 찍은 사진이야. 영희는 이렇게 빛나는 학생이었네. 최 교수는 계속 말했다. 영희의 논문은 학회에서도 주목받았어. 2학년 학생 논문이 의학학술지에 실렸다네. 전례 없는 일이었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교수님. 영희가 힘없이 웃었다.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의 저는 그저... 아니야, 영희. 최 교수가 말을 끊었다. 자네는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야. 꿈을 포기하고 아들을 선택한 것.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나는 알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저 때문에 모든 걸... 준호야. 영희가 아들을 바라봤다. 엄마는 후회 안 해. 정말로. 하지만 준호는 알았다. 어머니가 포기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최 교수가 돌아간 후 병실은 조용했다. 준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평생 힘드셨죠?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거짓말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손도 거칠어지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준호야.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청소하면서도 행복했던 순간 많았어.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얘기할 때, 대학 합격증 받았을 때,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순간들이 엄마한텐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한테 어머니 직업 물어보면 저는 얼버무렸어요. 회사 다니신다고 거짓말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졸업식 때도 어머니가 오시는 게 싫었어요.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혼자 청소부 옷 입고 계신 어머니가. 알아.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알았어.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린 나이에. 괜찮지 않아요. 준호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는데 저는. 준호야. 영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원한 건 내가 잘 사는 거였어. 내가 행복한 거. 그것만으로 충분해. 어머니.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손자 민재가 들어왔다. 할머니. 어머, 우리 민재 왔구나. 영희는 환하게 웃었다. 민재는 할머니 곁에 앉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재는 아버지를 봤다. 준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민재에게 합격 통지서를 건넸다. 민재야. 할머니가. 민재는 서류를 읽고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응. 영희가 조용히 답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민재는 순수하게 감탄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의사 되실 수도 있었는데. 민재야. 준호가 아들을 불렀다. 할머니는 너희 아빠를 키우시느라 학교를 그만두셨어. 민재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 꿈은? 괜찮아, 민재야. 영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내 아빠가 잘 자라준 게 더 좋았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영희는 손자를 꼭 안았다. 그 모습을 보던 준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그날도 준호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 어머니가 퇴원하면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면 안 돼. 준호는 집안을 둘러봤다. 50년을 살아온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다. 벽장을 열자 낡은 상자가 나왔다. 열어보니 통장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지? 준호는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예금주 김영희. 잔액 2억 3천만 원. 2억? 청소부로 일하며 어떻게 이런 돈을? 다른 통장들을 열어봤다. 모두 합치면 3억이 넘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준호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다. 왜 그래, 준호야? 이게 뭡니까? 준호는 통장들을 꺼냈다. 3억이 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영희는 통장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 그걸 찾았구나. 어머니, 청소 일에서 모으신 거예요? 응.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한 푼, 두 푼 모았어.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모으신 겁니까? 어머니 자신을 위해 쓰셨어야죠. 영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사실은요? 그 돈, 내 거야. 네.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는 눈을 감았다.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랐어.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뤄주길.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 내가 의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넌 경영학과를 선택했지. 의대는 생각도 안 했어. 준호는 숨이 막혔다. 엄마는 실망했어.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했어. 내가 행복하면 됐으니까. 영희는 통장을 바라봤다. 그래도 돈은 계속 모았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어머니, 준호야. 영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랐어. 엄마 대신.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저는 그저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서 경영학과 갔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거 보고 빨리 돈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아. 하지만 만약 어머니 꿈을 알았다면, 만약 어머니가 의대생이셨다는 걸 알았다면,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의대에 갔을 거예요. 어머니 꿈을 이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넌 잘했어. 지금 내 모습으로도 엄마는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다. 할머니, 아빠. 민재는 두 사람의 눈물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민재야. 네, 아빠. 너 의사 되고 싶니? 민재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요? 할머니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아빠를 위해 포기하셨지.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아빠는 어머니 꿈을 이어드리지 못했어. 하지만 넌. 민재는 할머니를 봤다. 영희는 손자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의사 되고 싶었어요. 정말? 영희의 눈이 커졌다. 네. 근데 아빠가 경영학과 가라고 하셔서 말 못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민재야, 너 저 할머니처럼 사람 살리는 의사 되고 싶어요. 민재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꿈, 제가 이룰게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50년 만에 자신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민재야, 할머니, 제가 꼭 훌륭한 의사 될게요. 할머니가 되고 싶었던 그런 의사로. 준호는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꿈을 몰라줘서. 아니야, 준호야. 영희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해. 정말로. 어머니는 많이 회복했다. 퇴원 날짜도 잡혔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봄바람이 따뜻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사세요. 이제 일은 그만하시고 편하게 쉬셔야죠.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엄마는 아직 괜찮아. 어머니, 일하는 게 엄마한텐 삶의 의미야. 그냥 쉬기만 하면 외로워.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평생 일하며 살아오셨다. 갑자기 멈추면 힘드실 거다. 그럼 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건 어때요? 회사? 네. 환경미화 담당이 아니라 직원 복지 담당으로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평생 사람들 돌보며 사셨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직원들 돌봐주세요.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야, 어머니 경험과 지혜가 회사에 정말 필요해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한번 해볼게.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때
최 교수가 정원으로 걸어왔다. 영희, 오늘 퇴원한다면서? 교수님, 영희는 반갑게 인사했다. 잘 됐네. 내가 자네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어. 제안이요? 최 교수는 봉투를 꺼냈다. 우리 대학에서 특강을 해줬으면 해. 특강요? 영희는 놀랐다. 무슨,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니야. 최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꿈을 포기하고 선택한 삶에 대해서,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의대생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야. 의사가 된다는 게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걸.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최 교수는 확신에 차 말했다. 자네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의사야. 비록 가운은 입지 못했지만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준호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어머니가 다시 빛나고 있었다. 영희는 준호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직원 복지 담당.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어머니의 따뜻함이 회사에 퍼졌다. 김 선생님, 젊은 여직원이 영희를 찾아왔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일도 어렵고 상사도 무섭고. 그래, 힘들구나. 영희는 직원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정말요? 응. 내가 처음 일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 손도 안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영희는 따뜻하게 웃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익숙해져. 그러니까 힘내. 여직원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요. 영희는 직원을 안아줬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영희를 찾기 시작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여보, 아내 수진이 옆에 섰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게. 준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타고난 치유자야. 의사 가운 없이도.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한 거예요. 어머니를 회사에 모신 거. 응.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이제 행복해 보였다. 50년 만에 찾은 새로운 꿈을.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께 전화했다. 어머니,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준호야. 직원들이 다들 착하더라. 다행이에요. 준호야. 네. 엄마. 행복해. 정말로. 영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50년 동안 한 번도 후회 안 했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기분은 처음이야. 어머니, 고마워, 준호야. 엄마를 다시 빛나게 해줘서.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 평생 저를 위해 살아주셔서. 6개월 후 서울대 의과대학.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김영희의 특강이 있는 날. 긴장되지? 최 교수가 영희에게 물었다. 네. 조금요. 영희는 떨리는 손을 감췄다. 50년 만에 다시 서는 의대 강당이었다. 괜찮아. 자네 이야기만 들려주면 돼.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상에 올랐다. 학생들이 박수쳤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영희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50년 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다. 하지만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제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멈췄다.
처음엔 후회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 왜 제가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영희는 학생들을 바라봤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며 번 돈으로 제 아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사람을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여러분은 곧 의사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된다는 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의사 가운을 입지 못했지만 평생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의사였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훔쳤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강당이 터져라 박수쳤다. 학생들이 일어섰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뒷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옆엔 수진과 민재가 있었다. 할머니, 멋있어요. 민재가 눈물을 훔쳤다. 저도 할머니처럼 사랑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될게요. 준호는 아들을 안았다. 그래, 민재야. 할머니 꿈을 이어줘. 강당 밖 특강 후 학생들이 영희에게 몰려들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헌신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영희는 학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줬다. 마치 자신의 손자들을 대하듯. 힘내. 여러분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때 한 여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의사 못 된 거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아니, 후회 안 해.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완벽했어.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영희는 학생들 사이에서 아들 가족을 발견했다. 준호가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마워, 준호야. 영희는 손자를 바라봤다. 민재야, 내 할머니, 너 꼭 훌륭한 의사 되렴. 할머니가 못 이룬 꿈. 할머니, 민재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이미 훌륭한 의사예요. 아빠를 살렸잖아요. 우리 가족을 살렸잖아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할머니 방식의 의사. 정말 멋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평생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야, 엄마도 사랑해.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이 빛났어. 가족들은 서로를 안았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50년 전 포기했던 꿈. 하지만 그 꿈은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들을 살렸고 손자가 이어받을 것이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줬다.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로.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에서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준호 잘 키웠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영희는 미소 지었다. 평생을 청소부로 살았지만 그 삶은 누구보다 빛났다. 사랑으로 살았기에, 희생으로 살았기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았기에. 부모의 희생은 말없이 이뤄집니다. 당신 곁에 소중한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